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조만간 서울에 와서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겠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아주 부산하게 어떻게 판문점 선언 내용에 따라서 북쪽에 돈 갖다 줄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죠. 뭐 부차관보 대행이 직급상으로 대단히 높은 직급도 아니고 미국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사실은 직급이 낮습니다만은 이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게 이때까지 미국이 알면서도 한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중성, 겉으로는 한미 동맹을 철저히 지키고 UN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한 한국이 뒷구멍으로 딴짓하는 걸 미국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눈 감아줬는데 지금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신분 세탁, 국적 세탁을 해서 한국에 밀반입된 것을 정말 미국은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UN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기구의 그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가 작년 10월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는 러시아산 석탄으로 북한 석탄이 둔갑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해서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안 알았다 손치더라도 10월 달부터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팩트가 없는데 소설을 쓴 건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 10월에 UN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보다도 한 10배나 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 감아준 거예요, 지금까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이 석탄이 들어온 걸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반입된 직후부터 정보를 받고 그때부터 이 문제를 관세청이 중심이 돼서 배를 검색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조사 중이다. 나라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의 엉망진창인 조사 능력이라면, 조사 능력이 사실이 없는 게 아니죠.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0월 작년 UN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바로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이 정부가 파악한 게 4개월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아준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미국과 정책을 맞추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할 일을 성사시킬 때까지 어떤 잡음도 한반도에서 나왔으면 안 되니까 알고도 눈 감아준 거고, 트럼프도 눈 감아준 거고, 우리 정부도 그게 발맞춰서 눈을 감아준 겁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관세청이 이런 물건 하나를 들고 러시아산인지 북한산인지 석탄 구분 못해가 이게 무슨 세계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어떤 대단한 세균 발견도 아니고, 육안으로 봐도 그 전문가라면은 몇 시간 내에 길게 설명한다면 한 주 내에 며칠 내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요. 눈 감고 아웅하자는 거죠. 근데 눈 감고 아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협업해서 한 겁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북한에게는 고삐를 풀어줘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고삐를 풀어주라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일단은 멈추자. 비핵화를 정말 북한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그걸 핑계대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100% 비핵화할 생각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거리를 아예 애초에 싹부터 자르자는 차원에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멈춰줬습니다.
거기까지 양보를 해왔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기 훨씬 전에 이미 석탄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32차례. 말이 좋아 석탄배지. 중국 국적, 파나마 국적을 가진 배들이 들랑거려 32차례를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은 있습니다. 눈 감아준 거예요. 트럼프의 북한 껴안기, 북한을 달래가지고 미국 편으로 끌어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우리도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홍보는 어떻게 했다? 국민들에게 대홍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온 힘을 다 합치고 생각이 너무나 같다. 몇 번 나왔죠, 기사가.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고. 진짜 호흡이 맞는지, 각각 다른 호박씨를 까는지, 다른 꿈을 꾸는지는 계속 지금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문 대통령 최우선이 뭐냐? 김정은하고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 구조를 둘이서 주도가 돼가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 주도가 돼가 끌어나가든 말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시키는 걸 북한이 하도록 한국도 도와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재 숙고합니다. 그런데 램버트가 서울에 오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한국이 이렇게 대북 제재에 대해서 UN 제재에서 결의한 것을 한국이 이탈하는 걸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모르는 채 해줬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 미국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략이 아니고 전술을 바꾸겠답니다. 전략은 아직도 미국은 포커스를 북한의 베트남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작해서 개방개혁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되고 친미까지는 아니라도 중국과 미국 한가운데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서서 유사시 그리고 정말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중국 편에 손만 안 들어줘도 미국은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서를, 그 전략서를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야 필요한 상황적인 판단에 의해가 바꾸는 게 전술입니다. 미국이 전술이 어떻게 바꿨냐? 김정은 믿고 있다가 뺨 맞기 딱 좋다. 이것이 워싱턴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얘기니까 전술을 일단 나 트럼프는 과거 어떤 대통령과 달리 믿고 북한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그리고 먼저 퍼주고 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고 수없이 큰 소리치고 선언한 것처럼 일단 퍼주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마어마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일단 클린턴이 하거나 부시가 하든 퍼주기는 안 했지만 일단은 과거 대통령이 한 것처럼 strategic patience 앉아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당분간은 그 전술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앉아서라는 게 단순한 앉아서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통과시켜 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최대한 다시 한번 목을 쪼아야 되겠다. 목 쪼으니까 김정은이 항복하고 나와서 나하고 대화하겠다 했는데 다시 한번 목을 쪼아보자. 대북제재를 강화해보자. 그럼 정말 비핵화 얘기를 할 것인가?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대북제재 강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카드를 제일 먼저 그 카드가 아니라 일단 제재를 가하면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 전략을 중국과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적극 협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후에 북 핵 위협은 더 없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을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 결의안 2371호, 75호, 97호가 2397호가 나온 후에
중국이 최소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노동력 수출하는 것도 통제를 좀 하고, 일자리 주는 것도 통제를 하고, 대북 지원하는 것도 통제하고, 그러더니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몇 번 만나더니 6월 12일 지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말도록 북한을 뒤에서 코치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카드로. 물론 꼭 북한 때문은 아닙니다. 어차피 중국 패권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 차제에 중국이 훔쳐가는 미국의 기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연간 한 400조의 순이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중국,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면은 지금 당장 미중 무역전쟁을 안 하고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가며 나가려고 생각했던 게 5월 중순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5월 17일 무역 2차 미중 무역 협상에도 예스하고 서로가 손뼉을 쳤습니다. 협의하자, 협력하자라고. 근데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중국에 대한 무기죠. 이걸 터뜨리는 것은 중국 패권 막기도 있고 기술 훔쳐가는 것도 그만하라. 그리고 기올라 붙어가지고 미국에게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있지만 동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방해를 해. 맛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지금 당장은 그래? 트럼프 당신이 우리에게 폭탄을 던져? 내가 폭탄 똑같은 크기의 폭탄은 몰라도 수류탄 수백 개라도 니한테 다시 던지겠다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계산은 11월까지만 버티자. 11월까지도 아니다. 10월까지 미국에게 맞대응을 하면은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일단 미국이 항복할 거다. 이 계산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 속도를 미중 무역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강화시켜가 10월 전에 중국이 항복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 항복이 당장 관세 문제로 항복이 안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최소한 노력을 보여주는 6월 12일 전으로 되돌아가기를, 중국이 되돌아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로 뒀어요. 트럼프가. 예외를 듣고 한국을 철저히 믿었으니까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성명문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근거하여 판문점 선언 성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라고 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해도 좋다. 너희들이 비핵화에 협력하는 한은 이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트럼프가 해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만났을 때도 석탄 문제 미국 측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몰라서 얘기한 게 안 게 아니에요. 일단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서까지도 강 장관이 한 얘기가 한국은 예외야. 대북 제재에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하려면 불가피하게 북한에게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돼. 북한에 대해서. 이게 강 장관의 논리예요. 헨리 유엔 대사가 뭐라 했어요? 그 어떤 나라는 한국 얘기예요. 대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도 뒤로 돌아서서 예외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거 한국을 두고 한 얘기예요. 미국이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지금 한국을 하여금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주라고 하는 방법만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김정은은 그렇게 할 경우에 트럼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용하고 중국까지 이용하고 있다. 처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물론 미국의 생각과 한국 이 정부의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하도록 뒤에서 중신회비 역할을 한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운전사 역할을 한다는 건 근본적인 목표가 달랐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치 않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증거를 보십시오. 폼페이오가 김영철 만나러 세 번째 김영철 만나는 게 아니라 평양을 갔을 때도 우리 정부가 CBD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니까 CBD에서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건 빼고 그냥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해라.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핵은 통제를 하더라도 미래 핵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가 어드바이스 준 게 FFBD입니다.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마라. 가역성,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국가가 될 가역성은 난간호라고 요구한 게 우리 정부예요. 그렇게 어드바이스 한 게 우리 정부예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정난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꼼수죠. 통일되면은 한반도의 핵이라고. 핵무기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상대방이 나를 강하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 역할을 할 때 핵무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느끼고 남북이 하나 됐는데 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안 돼요. 위협이 안 되는 핵무기는 가져 있으면 재래식 무기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도 이 정부는 꼼수를, 핵 개발 능력의 꼼수는, 참 핵 개발 능력의 씨앗은 북한이 갖는 게 옳다,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용인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조장하고 도와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FFBD라는 건. 미국은 급하니까 그거라도 받아들였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북한이 verifiable, 북쪽에 들어서 검증한다, 허락 안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일단 다시 대북 제재로 돌아가는 전술적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자기들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서 남북 협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한반도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된다고 떠드는데 가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라. 미국 허락 없이 함부로 대북 제재 푸는 그딴 짓은 하지 말도록. 그러나 최소한 정 실장이 워싱턴에 왔을 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나서서 북한 비핵화를, 김정은이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현지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보고 겸사겸사 지금 램버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일단 11월까지 가기에 북한이 11월까지 비핵화를 할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시점에서 현 상황이라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 목줄을 더 조이는 것 외에는 불가피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산 석탄이 신분 세탁해서 러시아산 석탄으로 들어오는 꼴, 32번의 배가 들랑거리는, 32차례에 걸쳐 배가 들랑거리는 이런 것을 눈 감아주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의 대북 제재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결실을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거로 직접적인 효과를 못 보고 연결도 안 된다는 걸 지금 파악한 미국으로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서 눈 감아준 것과 같은 식으로 한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눈 감아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신분 국적 세탁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아직 조사 중이다라는 것은 100% 거짓말이다. 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공모자는 아니지만 눈 감아줬다는 데에서는 간접적인 공모자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미국은 점차 줄여나가거나 안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것이 램버트가 서울 와서 가이드라인 설명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화는 이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미국 자존심을 건드리고 미국을 위협하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했는 게 사실은 그 말이 북한에게도 지금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갈지, 주먹을 불끈 쥐지만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서는 보여주면서 11월까지 참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 자체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제재해야 하는데 글쎄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고리를 끌고 가서 이용해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이 정부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트럼프의 수염을 계속 뽑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 제가 주장하는 게 공유. 이 공유 버튼을 또 눌러서 어디로 날려야 되는 분들도 또 잘 모르시는데 공유 버튼을 누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면은 단체방 채팅을 누르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제 유튜브를 구독하느냐 하니까 한대요. 어떻게 봤느냐 이러니까 너가 보낸 카톡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는 걸 유튜브 구독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교육이라면 좀 너무 이렇게 위압적인 용어인지 위에서 아래로 용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